안녕하세요, 디지털 핑크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또 거의 매달 하는 스토리죠. 중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3대 금융협회 NFT 발행과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복수 미디어에 따르면 대다수 현지 금융기업을 회원사로 둔 중국 3대 금융협회가 회원사의 NFT 발행 그리고 거래와 관련한 가격 표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증권업협회는 NFT 금융 리스크를 경고하며 NFT가 금융화, 증권화되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드리는 이야기는 중국이 하려는 CBDC나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하려는 CBDC는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미디어에서 아직까지도 중국이 암호화폐를 다시 주도를 한다, 또 중국 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중국화 하지 않은 코인은, 완벽하게 탈중국화 하지 않은 코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2달 정도 지난 뉴스입니다. 이용액 벌써 10조 원, 전세계 CBDC의 주도권을 잡은 디지털 위안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17일간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ECNY를,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고소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제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사용한 선수들이 많이 없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려고 CBDC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중국의 위안화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페이퍼머니로 발급되는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종이화폐를 단순하게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중국이 CBDC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으니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하게 열을 올릴 것이다, 이리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역시도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앞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CBDC에 열을 올리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기존 암호화폐가 결제하고 거래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국 화폐인 위안화,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로 모두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뉴스를 빠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중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 불법화, 법정화폐와 교환 금지. 자, 그리고 다음은 서울경제 2022년 1월 11일 중국 암호화폐를 도태산업으로 지정, 아예 말살하기로.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경글로벌마켓 2021년 9월 28일 중국인 안 받는다, 중국 손절 나선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 다음은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8일 코인 빨리 빼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경고, 중국인 계정 싹 없앤다. 이렇게 여러 거래소들도 중국인 계정을 없앤다고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겠죠.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중국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거래소들에서,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 계정을 전체 다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와 벌금, 징역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그런 발표도 많이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중국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끝없는 음모론을 거듭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자꾸 관찰시키려고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을 중국 역시도 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 역시도 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자꾸 중국 코인이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 거대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중국의 해시파워, 비트코인 해시파워가 2021년 6월 전까지만 해도 50%, 60%, 70%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021년 6월, 5월 짧은 기간 동안, 짧은 몇 달 동안 채굴장을 전부 폐쇄하고 이렇게 해시파워가 0%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 해시파워 1위 최강국입니다. 35.4%고요. 2위가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전 방송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지만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카자흐스탄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전의 독재자가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군인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독재자가 자신의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카자흐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를 전부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 군대가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미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군인들을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어떻게 군사협정을 할지 그것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미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하겠습니까? 물론 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급선무는 미국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최강대국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이렇게 국경을 맞대는 일이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전에 특이한 상황이 와서 또 다른 쪽으로 협상이 와서 미군이 주둔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